안녕하세요. 2026년 과학문화 트렌드세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화학연구원 이진희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기술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 건데요. AI가 발전하면서 반도체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덩달아서 주식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잖아요. 특히나 한국 반도체 산업, 왜 이렇게 주식이 많이 오르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질문, 이 주식 언제까지 갈 거냐? 이런 얘기들을 신나고 재미나게 풀어줄 세 분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능형 반도체 연구본부의 연구원 최재용입니다. 저희 실은 인공지능 연산에 특화된 AI 가속기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덕벤처파트너스에서 벤처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지원근 팀장입니다. 저희는 2014년에 설립을 해서 2016년부터 벤처 투자 조합을 결성을 해서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 바이오 분야 등 딥테크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루타일랩에서 전략이사를 맡고 있는 노도환입니다. 블루타일랩은 2016년에 애트리 창업 기업으로 저희는 AI 머신 비전과 극초단파 레이저 국산을 통해서 산업을 리딩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최재용 연구원님, 그러면 이 한국 반도체 산업이 발전해 나가는데 애트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역사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반도체 강국인데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 낸드 플래시, D램, HBM 같은 분야에서 메모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1982년 애트리는 국내 최초로 32K 용량의 읽기 전용 메모리, 롬 메모리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이후 삼성전자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 산업에 진입하였고 다음해 64K 용량의 D램 개발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메모리 시장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애트리는 그 이후에도 공정 설계, 반도체 설계 지원, 인재 양성 등을 통해서 한국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기반을 닦아왔습니다. 또한 휴대폰과 고속 무선 통신 기술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현재는 양자화 컴퓨팅, AI 반도체, AI 알고리즘, 자율주행 등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해 산업계와 학술계와 함께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뚝딱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산업계, 연구계, 학계가 잘 토대를 쌓아서 만들어 온 그런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반도체 주식이 특히 한국 기업들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주식하면 미국 주식이었잖아요.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근데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한국이 최고고 상승률은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도체 주식이 오르는 게 어떤 이유인지 지원근 팀장님, 왜 이렇게 반도체가 주목을 받고 있나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의 확장 등으로 인한 전방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서 가장 필수적인 부품인 D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는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로는 그 폭발하는 성장에서 그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절대적인 마켓 셰어를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군데가 그 성장폭을 온전히 가져올 수 있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에 따른 매출과 영업이익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기술적으로 최근에 구글에서 이제 터보 퀀터라고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한번 줄렁했었잖아요. 기술적으로 혹시 어떻게 봐야 될까? 네, 구글에서 최근에 터보 퀀트라는 데이터 압축 기술을 3월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요. 며칠 이후에 이제 이 주가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가 압축이 되어서 메모리 사용량이 크게 줄 거라는 우려와 달리 앞으로 AI 시대에서 에이전틱 AI 시대로 넘어감에 있어서 더 많은 메모리 용량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금세 회복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이겁니다. 지금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거 어디까지 갈까요? 제가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방 시장을 잘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리서치 회사에서도 이렇게 수요를 많이 조사를 하였을 때 앞으로 데이터 센터의 확장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다.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더 성장할 에이전틱 AI에서 발생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데이터 센터와 D램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면 사실은 그 기술 발전이나 매출 증가나 그런 게 꼭 주식 시장으로 연결되는 건 그 다이렉트한 관계에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 주식 시장에서 이 관심도와 실제 산업에서 현장에서의 수요나 아니면 그런 분위기 이런 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니면 똑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떤 생산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각 기업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할 때는 수요가 사전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데 현재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위치한 사업장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생산 캐파를 늘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그 대규모 투자가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 밸류체인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의 매출도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노두환 실장님께서는 중소기업에서 계시니까 스타트업에 계시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기업 말고 그런 이제 다른 기업들이 봤을 때는 또 이런 시장의 전망이나 산업계 현장의 그런 차이점이 혹시 있을까요? 보통 이제 기업에서는 얼마나 이게 투자를 했을까라는 측면에서 이제 지표를 볼 수 있는데요. 2030년까지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증설하고 시설 투자, 캐펙스 투자를 계속 하겠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반영돼서 지금 현 시점의 어떤 밸류를 반영한다라고 보면 저희 같은 이제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도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로 해서 이제 후속으로 반영된다라고 보면 충분히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범금 팀장님이 보시기에 투자자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전방 시장이 얼마나 더 확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의 분석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업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어떤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를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과연 그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공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과연 삼성전자가 요구하는 그런 기술적 수준을 잘 맞출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기술적 수준을 맞춘다고 했을 때 가격적 측면에서 선정될 메리트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로 공급 가능성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사실 이제 경영학을 한 사람으로서 이제 제본스의 역설이 생각나긴 하더라고요. 제본스의 역설은 석탄 엔진의 효율이 올라갈수록 석탄의 어떤 소비량이 줄어들 거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우려했었는데, 석탄을 사용하는 도메인이 좀 더 넓어지면서 오히려 석탄 사용량이 되게 늘어났거든요. 지금 AI라든지 이런 게 이제 발달하면 할수록 삼성, SK 하이닉스의 어떤 메모리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작년에 엔비디아, 올해 그 삼성 하이닉스, 뭐 인텔 이런 주식들이 엄청 올랐잖아요. 돌아가면서 오르는 것 같아요, 좀 반도체 이런 분야에서. 근데 아직 안 오른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꼭 올랐든 안 올랐든 어떤 섹터가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반도체라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성장하는 거는 데이터 센터의 확장이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게 꼭 메모리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 전력이라든지 다양한 인프라가 필요한데 그러한 측면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반도체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 삼성전자 혹은 하이닉스로 많이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업의 절대적인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예상되는 가치가 지금 기준의 가치는 아직까지는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뭐 주가가 이제 좋아진다, 나빠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이제 집중도가 있느냐 이제 그걸 보여준다라고 보고요.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어떤 리소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나면 이제 전력을 어떻게 끌어올 거냐.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미래가 좀 유명하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좀 희망적인 얘기만 했는데 어떤 리스크나 그런 점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데이터 센터? 결국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줄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데이터 센터 자체의 수요는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그리고 새롭게 제한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은 열과 이제 관리 측면의 비용이 들어가서 이걸 아예 우주로 빼내자. 일론 머스크가 제안을 처음에 하면서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상상을 좀 실현하는 그러한 인물이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기존 데이터 센터의 어떤 밸류 체인의 변화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 이유는 연산에 필요한 많은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이 지금 DRAM과 HBM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또 다른 방식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로 인해서 현재 DRAM과 HBM 이러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적어진다고 하면은 AI 데이터 센터의 성장과 무관하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리스크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리스크들이 있는 것 같지만 우주 얘기도 그렇고 일단 내년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하시죠?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반도체 붐이 뭐 단순한 주식의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뭐 AI의 성장, 데이터 센터의 증가, 그리고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뭐 수요 증가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1부를 마치고요. 2부에서는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